네, 안녕하세요. 아주 요즘 재밌는 일이 펼쳐지고 있죠. 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죠. 이제 지금 이 미국에서 아무튼 일어나는 이 사건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들썩 하는데, 이걸 제가 가만히 보다가 파이코인 3,000불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겠네. 2030년쯤 가겠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훨씬 빨리 가겠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 암살에서 전지현이가 3,000불이죠. 그래서 3,000불 우리 잊지 마. 그래서 저도 이제 3,000불은 1,000불이 당연히 넘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제 움직이는 거 봐서 3,000불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대선을 보고. 지금 트럼프 해리스 가상화폐 러브콜의 비트코인 급등락을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거기 이제 2024 컨소시엄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다 팔지 마라, 비트코인 팔지 마라,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가상화폐에 이제 미국이 종주국이 되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SEC 위원장 잘라버리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팔지 마라라는 것은 자산이죠. 그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얘기한 거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말을 이제 그 말 너머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런 거죠. 화폐는 돌아야 되는데 그렇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죠? 트럼프가 이렇게 막 나가고 또 카말라 해리스도 저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암호화폐의 총 대명사인 비트코인이란 용어를 쓰지만, 이 사람들이 이슈화된 여태까지 바이든 대통령 치고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잖아요.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딱 붙게 되면은 이거 덕 버는 놈이 따로 있네. 제주는 곰이 넘고 이게 돈 버는 놈은 따로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걸 한번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돼요. 조금 깊게 보게 되면 3,000불 빨리 갈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지금 이제 갠슬러 내가 잘라버리겠다,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근데 갠슬러는 이미 비트코인한테 해줄 건 다 해줬어요. 그렇죠? 선물 ETF, 현물 ETF, 그 다음에 상품으로 걔는 디지털 금이야.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갖고 갠슬러를 자를 이유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깊이 생각 안 하니까, 트럼프가 그냥 비트코인하고 갠슬러 연관시켜갖고 갠슬러 이제 잘라버릴래,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갠슬러가 실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것은 다른 암호화폐들이잖아요. 이더리움을 비롯한 다른 암호화폐들의 엔티티, 정체성을 저거 증권으로 할 거냐, 상품으로 할 거냐, 안 그러면 화폐로 할 거냐. 암호업계에서는 그걸 화폐라고 이제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갠슬러 위원장은 화폐는 아니고 상품이냐 증권이냐 이거잖아요. 비트코인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케이가 됐다고요. 미국에서도 오케이 되고 다 오케이 됐어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다른 암호화폐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 이제 총 대명사인 비트코인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상원의원에 출마한 사람이 해리스 보고 갠슬러를 잘라라 그러면 갠슬러 해임 요구를 해라. 이건 무슨 소리죠? 네가 정말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다면 다른 암호화폐죠.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에도 관심이 있다면 갠슬러 해임 요구해라. 지금 이걸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신봉자가 된 이유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기다, 쓰레기다, 돈 세탁하는 데나 쓰인다. 그러다가 이제 가상화폐 신봉자가 된 게
트럼프 대통령 NFT가 이제 벌써 세 번째가 나왔고 이번에 네 번째 NFT가 나오면서 이거를 당신 사진을 넣어서 NFT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괜찮겠냐 그러는데 한 2년 전에 오케이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파이코인에서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뭐죠? NFT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뭐 조금만 해서 게릴라들이 좀 한국의 조그만 단체들이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지만 이거를 지금 몇 천만의 인원을 동원해서 생태계 내에서 어떤 가장 큰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하고 있는 거는 파이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앵글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 비트코인은 이 생산 양식, 이더리움 이런 거, 생산력, 이게 생산력을 딱 쥐고 있단 말이에요. 생산력을 딱 쥐인 상태에서 학문을 갖다 붙이고 뭐 NFT나 뭐 예술이나 아트나 이런 걸 갖다 붙이고 법을 만들고 정치 지금 이제 법이 바뀌고 정치에 막 등장하는 거고 철학이 바뀌는 거고 믿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변증법적 유물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헤겔의 변증법이 있고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의한 변증법이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양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의식 세계와 문화와 이런 걸 다 바꾸는 거죠. 이거를 비트코인이 성공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죠. 지금 캔슬러 잘라버리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뭐 미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계속 지금 이 비트코인의 실물 경제,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 가지고 법도 바꾸고 정치도 바꾸고 철학도 바꾸고 또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NFT 이거 다 바꾸는 정말로 마르크스의 유물론적인 혁명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헤겔 변증법은 원래 변증법은 파이코인식 화폐혁명인데 뭐 니콜라스 부부들 자체가 다 뭐 교수고 먹물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학문적으로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음악이라든지 뮤직이라든지 아트라든지 파이어사이드 포럼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해서 지금 서서히 접근하고 있고 230개국의 법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로드맵에서도 이게 외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했고 그게 미국 대선을 통해서 정치로 나오고 있고 뭐 당연히 이런 철학도 바뀌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바뀌는 거죠. 거꾸로 이런 것이 학문, 예술, 법, 정치, 종교, 철학이 암호화폐의 생산 패턴, 생산 관계, 생산할 수 있는 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게 파이코인이잖아요. 정말로 정반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파이코인은 전혀 다른데 지금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의 학문예술법 정치 종교 철학 이런 쪽으로 합의를 못 보고 있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이거를 한번 들여다보겠다. 관심을 갖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심슨 씨 가족에 나온 이제 이렇게 뭐 예측했다 이래갖고 또 파이코인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심슨 가족 다 관심 있게 보잖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혀 다른 루트로 그러니까 헤겔 변증법과 마르크스 변증법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영역이 하나 있고 파이코인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파이코인은 아직 7년 땅 밑에 있는 구데기처럼 아직 지금 표면으로 나오지도 않은 거죠. 오픈 메인넷이 돼야지 나오는 거죠. 올해 뭐 반드시 나오겠죠. 이 정도 지금 여건이 성숙이 됐으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결국은 미국이 크립토커런시 크립토커런시라고 했죠. 그래서 가상화폐의 수도 캐피탈이자 비트코인 강대국,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21만 비트코인은 안 팔 거다.
우리가 비트코인의 강대국이다. 여기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총대명사로 사용한 거죠. 정치인들의 이 말을 한번 파이코인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이 참 이게 이제 계속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에서 예를 들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자동차가 처음 생겼을 때 이제 포드에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해갖고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의 50%를 이제 T형 포드로 했죠. 막 열광을 했죠. 그렇게 자동차가 생기고 나니까 아마존 쿠팡처럼 이게 옛날에는 철도나 말로 갈 수 있는 거는 제한됐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생기니까 이게 막 갈 수 있으니까 유통혁명이 생기면서 편의점이 엄청나게 생기죠. 그러니까 참 이런 역사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가 그 처음에 폰이 만들어 가지고 에콰도르에다가 6대 수출한 게 1976년도에 처음이었거든요. 에콰도르에 6대. 그리고 제가 1985년도 런던에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스텔라인가 아무튼 참 삼성이 자동차 한다고 덤벼들 때까지 사실은 이게 도장 기술도 없었었죠. 근데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땅을 사러 다녔죠. 미국에서 자동차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 물류 거점들이 생기면서 거기가 개발되면서 땅값이 오른다는 걸 아는 것처럼 자동차가 생기면서 고속도로가 뚫리고 이 도로 같은 거를 해갖고 땅 사서 돈 번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이제 요즘 와서 뭐 지하철이건 뭐건 막 이렇게 역세권이니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정말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석양이 돼서야 아는 거죠. 미리 아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거고 석양이 돼서 아는 거는 이미 늦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도 이렇게 막 열광의 시기가 있고 이게 유통혁명에 막 연결이 되는 유통혁명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 잡화점, 전철운전사, 배관공, 삭바나질 하는 사람, 막 무허가 선술집 점원, 구두닦기, 학생, 주부 전부 다 미국 증권시장에 참여했죠. 그때 그런 거는 전혀 안 할 것 같은 사람들까지 뛰어들어가지고 증권시장에 다 들어갔죠. 지금 이제 파이코인도 요 3번째 단계가 언젠가 오겠죠. 지금은 뭐 아직은 그게 돈 되나 안 되나 지금 뭐 아직 땅 밑에 있으니까 아직 석양이 되지도 않았으니까 석양은커녕 지금 뭐 아직 지금 뭐 해만 떴지 뭐가 된 게 아니니까 동만 텄지 지금 해가 뜬 것 동만 텄지 지금 뭐 아직 훤하지도 않은 게 이제 파이코인이니까 이게 이제 파이코인에 오게 되겠죠. 비트코인은 이런 과정을 다 겪었죠. 여기 이제 색깔을 좀 달리게 했는데 이렇게 증권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세계 대공황이 되고 여기가 이제 세계 대공황으로 해서 증권시장이 폭락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제일주의가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죠? 미국 고립주의, 미국 제일주의. 마가가 뭐예요? Make America 다시 위대한 Great Again 아니에요? 미국 제일주의를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100년 만에 똑같이. 그러면서 1930년도에 관세법을 개정한다고요.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도 더 올린다고 그래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물가 상승되죠. 경기 악화되죠. 수출 감소되죠. 그러니까 근본이제 포기하고 관리통화제도를 채택했었거든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1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했던 거를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근본이제 포기, 관리통화제도 채택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다 저떻게 했다라는 게 여기서 암호화폐를 들고 나와 버린 거예요. 똑같이 들고 나왔어요. 근데 옛날에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거를 관리통화제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가 되냐면 결국은 미국은 살아났지만 유럽이 작살이 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버린 거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탈출구를 찾은 거죠.
미국은 전쟁이 나서 거기다가 이제 수출도 하고 뭐를 하고 하면서 미국은 살아났지만 다른 나라들은 작살이 난 거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지금 뭐 대만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가만 중동 전쟁이라든지 이런 걸 가만히 보면 또 아주 그 조지 프리드만 같은 그런 아주 뭐 100년 프리드만 100년 같으면 저 일본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거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저거 나중에 전쟁을 통해서 탈출구를 찾을 것이다. 그때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런 게 있다니까 이게 패턴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런 거를 해서 미국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요 세 번째가 지금 이제 파이코인도 결국은 이 상황을 거쳐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뭐 어떻게 해결했냐면 미국이 이거를 유엔을 통해서 정치적인 세계대전을 중에서도 유엔을 통해서도 정치, 그 다음에 달러를 기축통화하면서 경제, 그 다음에 핵을 통해서 군사, 이제 세계 정치, 경제, 군사의 이게 방향성을 여기서 잡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럽의 GDP라든가 뭐 미국의 GDP라든가 이런 것이 G7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지금 세계가 다극화되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이 암호화폐를 얘기한 거죠. 여기서. 그런데 이게 비트코인만으로 가능할까? 2100만 개 갖고만 가능할까?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여러 가지 합의가 가능하고 달러를 뒷받침할 수 있고 세계가 동의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오랫동안 준비한 코인이 뭐죠? 파이코인이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한 2030년 생각했는데 2030년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 3,000달러 가겠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대통령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파이코인 채굴 하시는 분에게는 호재입니다. 감사합니다.